이번 영상에서는 RL 회로 중에서 외부 입력을 가졌을 경우에 어떻게 회로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RL 회로가 전원을 가졌을 때 우리는 드리븐 RL 서큐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류원과 전화번이 있죠. 그래서 전류원과 전화번을 가졌을 때를 우리는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형태가 이제 토포로지 1.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회로에서 보면 전류원 IIN 전류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 전류원의 병렬로 저항 R1과 인덕터 L1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회로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류원의 입력이 들어가기를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변하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와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죠? 스텝 펑션, 계단 함수이죠. 계단 함수인데 그거의 크기가 I1만큼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 아웃을 이제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I 아웃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으로 적용하는 게 좋아서, 여기에 저항의 전류가 얼마나 흐를 것인가 알면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와 합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R1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양단 간에 걸려있는 전압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전압이 지금 인덕터에 I 아웃만큼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L1 D 아웃 DT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노드이기 때문에 R1에 걸리는 전압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그 전압이 걸리는 거를 뭘로 나누면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돼요? R1으로 나누면 되겠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IR1이라고 얘기를 하고, IR1은 이 전압을 저항 R1으로 나눈 값. 그래서 R1분의 L1 D out DT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로를 이제 풀게 되는 거죠. 뚫는 것은 우리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나 전류 법칙인데, 지금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들어온 전류 IIN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전류고요. 나간 전류가 이제 IR1하고 I아웃이 되니까 IR1 더하기 I아웃이 되겠죠. 그것에 각각의 전류 값을 갖다 대입을 하면 뭐 IR1이 R1분의 L1 Dout DT였고, I아웃은 그대로 I아웃이라고 쓰고, 그리고 들어온 전류 값을 쓰기를 IIN이라고 하는 텐데, IIN이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이런 형태의 전류 값이 됐으니까, 이 값은 우리는 그 스텝 펑션이기 때문에 유닛 스텝 펑션을 도입하게 되면 i와 i1 u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t가 0보다 클 때만 값을 1을 갖고 있고, 그거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유닛 스텝 펑션을 갖다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풀면 되는데,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초기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인덕터의 초기 조건이니까, 뭐 우리 t 이퀄 제로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인력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인덕터에 전류가 흘러지가 않았겠죠. 그럼 t 이퀄 제로 플러스, 딱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제로 플러스인 시간, t 이퀄 제로 플러스인 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t 이퀄 제로 마이너스하고 같다. 그때가 이제 제로였으니까 이때도 제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1차 미분 방정식하고 여기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이제 I 아웃을 이제 구하면 돼요. 이 I 아웃을 구하는데 우리는 뭐 앞에서 우리 생각했듯이 이렇게 인덕터 하나만 갖고 있으면 1차 회로라고 하고, 그 1차 회로의 해를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거에 전체 응답은 y 무한대 정상 상태하고 초기 조건하고 정상 상태, 그리고 타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정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들을 알면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I 아웃을 구하는 거니까 이 수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I 아웃 제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알고 있고, 무한대 값, 정상 상태의 값은 모르고 있고, 타우 값도 모르고 있으니까 정상 상태의 값하고 타우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I 아웃 무한대, 이건 정상 상태의 값. 그래서 정상 상태의 값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일정한 값 I1으로 흐르고 있죠. 이 회로에다가 전류가 일정한 값 I1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 인덕터의 양당 간에 I1의 전류가 일정한 값이 될 거예요. 그 일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미분했으니까 거기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0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R1하고 여기 인덕터가 이제 쇼트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온 전류는 다 어디로 흘러요? 그렇죠. 인덕터에 흐르니까 그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입력 값이 I1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Iout 무한대 값은 I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이 수식에다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 YT는 Iout T가 되고 Y 무한대는 Iout 무한대 그리고 Y 제로는 Iout 제로 초기 조건이 되는 거고 Y 무한대는 Iout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갖다 대입을 하면 Iout 제로 플러스 이 초기 조건 값은 0이고 무한대 정상 상태에서는 I1 값이니까 여기 I1 대입하고 제로 대입하고 I1 대입하고 이대로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I1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값이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된 거를 t가 이제 제로보다 작을 때는 0이고 t가 제로보다 크면 이 값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유닛 스텝 펑션 ut라고 하는 값을 쓰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타우 시정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시정수 값을 구하는 것은 RC 회로나 RL 회로에서 계속해서 해봤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시정수 타우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인덕터에서 이렇게 끊고 나서 이 일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봐 가지고 거기에 전원을 제거를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원이 뭐냐면 전류원 이니까 전류원을 끊어야 0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R1이라고 하는 저항만 남았으니까 시정수 값은 R1분의 L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그래서 타우라고 하는 값은 R1분의 L1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한 Iout 값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Iout T 값을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T가 제로보다 작을 때는 0이었으니까 T가 제로보다 작을 때는 전류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0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T가 0보다 크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수식 지수 함수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래요. 그죠? t 이퀄 0일 때는 0이라고 하는, 뭐 이게 이 뒤항이 1이니까 1-1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이고 점점 커져서 t가 굉장히 커진다고 한다면 이 지수 함수가 0으로 어프로치를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I1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근접하기를 I1이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근접을 해서 이와 같이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정수 값은 타우 이퀄 R1분의 L1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다룬 토폴로지 1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R과 L이 병렬로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전류원이 들어가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토폴로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두 번째 토폴로지는 이와 같은 회로인데 이 회로에서 보면 입력이 이제 전압원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항하고 인덕터가 이제 직렬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 L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 보는 게 되겠어요. 이때 입력이 이와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입력을 보게 되면 이 계단 함수이고 계단 함수의 크기가 V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Iout하고 Vout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게 되면 뭐 시간이 0보다 작다고 한다면 뭐 입력이 들어가지 0 값을 갖고 있네요. 이 0 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흐르지도 않고 전압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Iout이 이제 제로라고 하는 값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Iout 제로 플러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스텝이 계단이 탁 뛰는 그 순간에 제로 플러스 값인데 전류 값은 연속이기 때문에 제로 마이너스에서 제로 값을 가졌으니까 제로 플러스에서도 제로 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ut 무한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력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V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입력이 일정한 값을 가지면 여기에 전류 값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값이니까 여기에 L1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는 전압은
L1 DI out DT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면 V in에서 0을 뺀 거를 R1으로 나눠야 I out 값이 되겠죠. 그 값이 이제 R1분의 하고 이제 V in 값이 V1 값이었으니까 R1분의 V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이거를 I 아웃 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회로도 마찬가지로 인덕터 하나만 갖고 있는 1차 회로이기 때문에 1차 회로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그것들의 해를 구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형태에다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I 아웃 제로 플러스 초기 조건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Y 제로가 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I 아웃 무한대 값은 Y 무한대 정상 상태의 값을 구한 거니까 이제 타우 값만 이제 구하면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Iout T 해서 Iout 무한대 Iout 제로 마이너스 Iout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건 이제 갖다 쓸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각각을 대입을 하게 되면 뭐 정상 상태일 때 값은 R1분의 V1이었으니까 갖다 쓰고 여기 제로 R1분의 V 이렇게 갖다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R1분의 V1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데 뭐 t가 제로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이제 t가 제로보다 클 때 이런 값을 가지니까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유닛 스텝 펑션 ut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곱하면 되겠어요. 이제 뭐만 남아 있냐면 타우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L1이라고 하는 인덕터를 빼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왼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서 전원을 제거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압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쇼트를 이렇게 시키면 뭐만 남아냐면 R1이라고 하는 값만 남기 때문에 타우라고 하는 값은 R1분의 L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값을 구했는데 이러한 전류값을 구한 것으로부터 이 L1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OUT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LDI DT 그랬으니까 갖다가 여기 전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L1 Dout DT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해 보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첫 번째 항 1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상수값이니까 미분하면 0이라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지수함수만 이제 미분하면 되는데 지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 L1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갖다 썼고 여기 R1분의 V1 갖다 썼고 이 지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하고 타우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플러스 타우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타우분의 1이라고 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이런 값이 이제 전압값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우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 타우가 뭐냐면 R1분의 L1이잖아요. 그러면 타우분의 1이니까 L1분의 R1이겠죠. 그러면 여기 L1 없어지고 R1 이렇게 없어져서 V1이라고 하는 값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V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질 것이다. 물론 이제 t가 0보다 클 때 이런 값을 갖고 t가 0보다 작으면 얼마예요? 제로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한 Vout,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그래프로 이제 보게 되면, 뭐 지금 시간축에 대해서 Vout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t가 0보다 작다고 한다면 0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고요. 지금 이제 t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V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와 같은 값을 가졌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값을 가지니까 여기 크기가 V1 여기 이제 제로일 때 V1이라고 하는 값이면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즉 여기 타우 값은 얼마예요? 시정수 값이 R1분의 L1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토폴로지에서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R과 L로 이루어진 RL 회로에서 우리 입력이 이제 전화번호로 되어 있으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는 이러한 회로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전압원 VB가 있고 R1 저항이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제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스위치가 이제 열려 있다가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렇게 닫힌다고 생각을 하고 R2라고 하는 저항과 L1이라고 하는 인덕터가 서로 병렬로 붙어 있는 이런 회로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I 아웃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고 L1에 걸리는 전압 V 아웃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회로를 풀 때 우리는 막바로 수식을 풀 것보다도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한 다음에 푸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닫히기 전 열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VB라고 하는 전압은 여기에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뒷단에 있는 R2랑 L1에는 전압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전류 I 아웃도 제로이고 V 아웃도 0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딱 닫힌다고 생각하면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닫힌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연결되니까 VB가 이렇게 공급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그거 값에 의해서 I 아웃과 V 아웃을 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스위치가 닫히기 전 T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지금 설명한 것처럼 V 아웃이 0이고 I 아웃이 0이죠. 왜? 전압원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압원이 가해졌다. T 이퀄 제로보다 이제 큰 순간에는 등가 회로가 지금 VB R1하고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여기가 셔트가 되고 R2 L1이라고 하는 이런 회로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기 I 아웃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값인데 I 아웃 값이 I 아웃 제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미분방 연식을 풀 때 초기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값을 하면 제로 마이너스일 때는 얼마였냐면 스위치가 닫히기 전이었으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이었죠. 그러면 제로 플러스 스위치가 닫히고 바로 그 순간에는 그때도 이제 전류가 연속적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가 한참 지났다. 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정상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닫히고 나서 VB라고 하는 전압이 계속 가해졌으니까 일정한 값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일정한 값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I 아웃 값이 일정한 값이 되니까 뭐 여기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면 LDIDT인데 여기 일정한 값이니까 이 L에 걸리는 전압이 0이라고 하는, 그래서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등가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VB, R1, R2하고 여기 L이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는 쇼트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I 아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T 이퀄 무한대일 때 전류 값은 얼마가 될 것 같으냐면 여기 전압원에서 이렇게 와서 R2하고 이렇게 그 쇼트되어 있는 거하고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모든 전류가 1이 흐르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B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아웃 무한대 값은 R1분의 VB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 아웃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그 인덕터가 하나 갖고 있는 1차 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미분방 형식의 해에다 갖다 적용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를 구했어요? 그렇죠. 초기 조건 I 제로도 구했고 I 무한대도 구했고 이제 타우만 구하면 되겠네요. 타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L1을 이렇게 놔두고 왼쪽으로 들여다봤을 때 전원을 제거한다 그랬었는데 전원에서 VB가 있으니까 여기를 0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들여다보면 뭐예요? R1과 R2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분의 L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우라고 하는 값은 R1,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그런 등가 값분의 L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집니다. 이제 I 아웃에다가 수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YT 대신에 I 아웃 T, Y 무한대 대신에 I 아웃 무한대, Y 제로 대신에 I 아웃 제로, 무한대 대신에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인데 타우 값은 여기 이제 구한 값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해 보니까 뭐 여기 그 I 아웃 무한대는 R1분의 VB 값 여기 구했으니까 갖다 대입하고, 그리고 아웃 제로 플러스는 0이라고 하는 값이고 뭐 R1분의 V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R1분의 VB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t가 0보다 작으면 0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이제 0보다 클 때만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유닛 스텝 펑션을 갖다 곱하면 전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v out을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v out이라고 하는 게 LDIDT였으니까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미분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간의 함수가 두 개예요. 정확히 한번 해봅시다. 시간의 함수가 두 개니까 요 앞에 있는 항을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걸 곱하고, 뒤에 있는 항을 미분하고 앞에 있는 걸 곱하는 것이 미분의 이제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있는 걸 먼저 미분을 해보면, 뭐 여기는 지금 1이라고 하는 게 상수값, 앞에도 해봤어요. 상수값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이고, 뭐 L1 갖다 곱하고 R1분의 VB,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타우분의 1하고 마이너스 값이니까 타우분의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2 하고, 요 뒤에 있는 UT 값을 이렇게 갖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항을 미분한다고 한다면 유닛 스텝 펑션 UT라고 하는 값을 미분하면 이제 임펄스 함수 델타 T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항은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을 그대로 갖다 R1분의 VB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하고 여기 유닛 스텝 펑션 UT 대신에 델타 T를 갖다가 썼어요. 이때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T 이퀄 0일 때만 값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값이 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근데 뭐 t 이퀄 0인 순간에 앞에 항을 한번 볼까요? t 이퀄 0일 때만 값을 가지니까 여기다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면 이 앞에 항이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번째 항은 자동적으로 0이 돼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얘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항만 남아서 R1분의 L1 타우분의 V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UT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R1분의 L1 VB하고 타우 값이 이제 이런 값이었잖아요. 타우 값이 이런 값이 뭐 R1하고 R2가 병렬 붙어 있는 것분의 1이었으니까 지금 타우분의 1이니까 L1분의 이렇게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이거 다 이제 풀어서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R1하고 R2 병렬 연결되어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뭐 보면 L1하고 L1은 없어지겠네요. 그것만 없애고 나서 정리하면 R1분의 VB 이렇게 R1, R2 병렬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의 UT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V 아웃 값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V 아웃 값은 t가 0보다 작다고 한다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이 값은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t 이퀄 0일 때는 이만큼의 앞에 있는 R1분의 VB, R1, R2 병렬 붙어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면서, 그래서 여기에 크기가 R1분의 VB, R1, R2 병렬 이렇게 크기인 것으로부터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시정수 값은 어때요? 그죠? R1, R2 병렬 분의 그 L1이라고 하는 이런 시정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의 회로 중에서 외부 입력을 가지는 회로 두 가지, 토폴로지 1과 토폴로지 2, 즉 전류원을 가질 때, 전압원을 가질 때 어떻게 회로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